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는 인간열전의 카이로스 타민입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는 바로 경제력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세 번째는 소일거리가 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노년에 닥칠 수 있는 네 가지 고통, 즉 노년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행복에 미치는 네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경제력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년을 풍족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면서 여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질까요? 그것은 아마도 노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각자의 인식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책에 미친 바보, 간서치라는 별명을 가진 조선 후기 실학자지요. 청정관 이동문은 너무나도 가난한 나머지 아끼던 책 맹자를 팔아서 끼니를 해결했고 추운 한 겨울에 병풍을 이불 삼아서 잤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이혼감이잖아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작년 기준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이상적인 생활비는 약 29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노년을 보낼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은 은퇴 전에 미리 챙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현직에 있을 때는 노후 대책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다가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이상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요. 장수가 고통이 된다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 후반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경제 자립을 위한 나만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인간은 어느 동물보다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현직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이 됩니다.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은 약 3분의 1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고 전에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 무례함을 달래기 위해서 날마다 산행을 하지만 산행도 하루 이틀이지 조금 있으면 이내 지치고 말지요. 그래도 퇴직 후 얼마 동안은 잘 견뎌냅니다. 문제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지인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고독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사회적 소통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당연히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건강을 염려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소일거리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건강의 비결이고 장수의 비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북부지방 그리고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지방은 잘 알려진 대로 세계적인 장수촌입니다. 이들 지방의 사람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밭일을 하는 등의 일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노년의 소일거리는 경제력과 건강을 지키는 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독일의 시인 사무엘 올만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이뤘을 때 비로소 노화되는 것이다. 너무나도 멋진 감명 깊은 말이죠. 퇴직 후에 갑자기 늙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퇴직 자체를 인생의 은퇴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퇴직과 은퇴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후반전을 뛰는 멋진 시간입니다. 꼭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뭔가에 몰입하고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스트레스 면에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비로소 내가 꿈꾸었던 이상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 매일 빈둥빈둥 돌면서
삼시세끼만 축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시세끼를 넘어서 간식까지 먹는 사람을 우리는 갓나새끼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은퇴 후에 학원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은퇴 후 많게는 40년 넘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소유거래가 없어서 뒷방 노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불행한 일입니다. 인생을 곧장 레이스에 비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레이스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화려한 과거는 있고 이제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뛸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해가면서요. 마지막으로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바로 건강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는 무용지물입니다. 나이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젊었을 때는 영원토록 그렇게 건강할 줄만 알았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노년에는 특히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운동도 안 하지 매일 술에 젖어 살다 보면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몸은 예전같지 않아집니다. 저는 50년 넘게 피우고 마셨던 담배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삶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고 아주 행복한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을 주제로요. 다음에 시간을 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퇴직 후에 아내가 별거 중이었었는데 세상을 한탄하면서 매일 혼술을 마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시영 박사님이 지은 신인류가 몰려온다 해서는 장수의 늪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일컫는 말인데요. 신인류라는 말은 나이 80 이상을 말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이런 신인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장수의 늪이 빠지지 않는 것만도 인생의 커다란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지런히 소일거리를 찾아 움직이고 나의 건강은 내가 잘 지키고 또한 내 삶을 긍정하는 자세야말로 인생 후반 침대에 누워있는 장수의 늪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시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는 북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국가들과 우리나라 현재의 현실을 비교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행복지수가 전 세계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충분한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결국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가족,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도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면서 소일거리에 몰입할 때 비로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